예, 수련은 결국 거울이다. 어떤 거울이냐? 이렇게 똑같은 수련을 해도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수련이 일취월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고만고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수련을 이상하게 하시거나 괴상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최악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라리 수련을 안 하셨던 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유는 이렇게 각자의 수련자들이 수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목표, 관점, 혹은 이렇게 생각, 또는 이렇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 그리고 수련 그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폭과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렇게 목표나 관점, 생각, 선입관이 이렇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구누구님은 그 수련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부정을 하죠.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웃긴 경우죠. 자기 자신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그 수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심지어는 알고는 있지만 그걸 외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그 수련이 제각각 다 다른 결과가 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각각의 수련자들은 이런 차이로 인해서 다르게 수련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고 1년, 2년 노력할 때 다르게 수련을 하게 돼요. 똑같은 수련인데도 그렇습니다. 수련 자체가 아예 종류가 다르고 그러면 뭐 그런 거보다 하는데 심지어 똑같은 수련, 똑같은 사부님 밑에서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다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수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수련자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것과 비례해서 이걸 제대로 하는 수련자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그 해당 수련에 책도 나름대로 이렇게 읽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수련을 하시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제 관점에서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보면 그냥 간간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정도. 그것도 자주 혹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한 95% 정도의 분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련하던가 아니면 그 정도와 거의 비슷한 레벨로 수련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약 나머지 한 5% 정도의 분들이 나름대로는 생각하면서 수련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정도죠. 실제로 제대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수련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보면.
혹은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수련을 이끌어 주시는 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있다 착각하거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나 이렇게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수련의 끈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대단하죠. 아예 그만두는 것보단 낫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진정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로 수련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면 과연 그 정도 수준이 적절한가? 라는 그런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때문에 그 수련자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건 혹은 그냥 모르고 있는 채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점과 생각들을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보완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의 노력이 의미 없는 노력이 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면 그냥 단순한 노력이 될 뿐이에요. 그런 단순한 노력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되기까지도 정말 이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 자신의 노력이 의미 있는 노력이 되고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노력이 되려면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이렇게 점검하고 연구하고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이렇게 보면.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타당한 이유가 있긴 있죠. 근데 이런 나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점검하고 보완하고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진 않아요. 보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또 특히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휴가를 받던 한 뭐 10일 정도 이렇게 막 시간을 내서 뭐 혹은 뭐 휴직계를 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자문자답을 하셔야 돼요. 연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셔야 되지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뭐 이번 주말에 한번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틈틈이 던지는 게 어느 정도 쌓여야죠. 그런데 내가 정말 수련을 제대로 하고 싶고 제대로 된 수련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였을 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된 노력을 서서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때문에 결국 수련자는 결국 자신의 폭과 깊이
노력만큼 수련을 보고 이해하고 실제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련이 결국 나 자신의 거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나 자신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기 싫은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바둑이면 바둑, 사업이면 사업, 혹은 뭐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그 똑같은 동일한 주체가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생활이 좀 불안정하고 감정적으로 좀 기복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련도 그렇게 해요, 보면. 이렇게 이과형으로 이렇게 논리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꼭 불필요한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까지 그 직업병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또 막 연구하고 분석하는 경우도 왕왕히 있습니다. 결국 수련도 삶도 생활도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자신의 수련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수련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성경이나 불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은하 20냥, 20을 받고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한 명은 그 부처님을 암살하려고까지 했죠. 부처님 살아계실 때. 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유다나 뭐 이렇게 부처를 음해하려고 했던 그 제자가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을까? 그건 뭐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보는 수련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수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자기가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러한 관점, 이러한 방식으로 수련을 보는 것이 내가 지금 수련을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한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효율성이 높나, 낮나 이런 식으로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수련을 아무리 오래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네거티브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수련이든 생활이든 사업이든 결국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을 또 외면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수련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점을 이렇게 화두 삼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련을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리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렇게 나의 수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지지부진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의심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수련이 이렇게 폭과 깊이가 넓어지거나 깊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수련을 또한 역시 즐겁고 재미있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본의아니게 또 잔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이번 주 또 이렇게 또 추운 것 같던데 이렇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2월 6일 12월의 첫 번째 수련 실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